오늘 사업 설명 순서를 맡은 원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달에 우리 팀에서 읽고 있는 책이 있죠. 예. 네,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분들 많은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맞죠? 그리고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말이 이제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이렇게 나와있죠. 부를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부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근데 돈이 있다고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돈을 도구로서 어떻게 잘 벌고 또 잘 유지해 나가고,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건 엄청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실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좀 보자면 고비용 시대입니다. 고비용 시대. 우리가 돈을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비를 아끼자, 이게 안 돼요. 무조건 나가는 거죠. 핸드폰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왕따가 되죠. 왕따가 되고 이제 미개인 취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산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장수 시대는 장수 시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병원에서 살릴 겁니다. 그래서 장수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우리나라 특히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계속 자녀 교육비가 증가를 해요. 점점 더 많은, 점점 더 좋은 걸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의 질, 아까 방금 핸드폰 같은 거, 삶의 질이 계속 향상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비타민 먹는 건 너무 당연하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 안 먹는 사람은 약간 미개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비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점점 향상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소득은 저소득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10년 전 하고 지금하고 회사원들의 월급을 비교하면 좀 떨어졌든지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 증가하는데. 그리고 구직난. 지금 뭐 20, 30대들이 취업을 원하는 곳에 못 해가지고 난리죠. 할 때는 많은데, 일을 할 때는 많은데 본인들이 원하는 곳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 조기 퇴직 시대. 제 친구들이 다 이제 40대 중반, 내년 되면 후반이 되는데 다 걱정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안 가지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이제 올해 부장을 달았거나 내년 부장 케이스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임원이 못 되면 퇴직입니다. 그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인수합병 들어가고 이러면 또 이제 막 무조건 부장들 다 잘리니까. 그리고 저성장 시대. 이렇게 우리는 엄청나게 사실은 리스크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자, 우리가 만약에 퇴직을 했다. 퇴직을 했으면 노후 필요 자금이 2009년도입니다. 지금 2022년도예요. 2009년도에 최저생활 수준이 150만 원 내외.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300만 원 내외. 평균 정도만 보더라도 한 달에 300만 원 내외는 있어야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이 정도가 되겠죠. 지금은 사실 뭐 한 조금 더 늘어났겠죠. 이거 2009년도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돼야 뭐 국내 여행 정도 다니면서, 국내 여행 정도 다니면서 최저생활 수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해외여행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가야 되니까.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해본 거예요. Let's say 가정을 해보자. 네. 부부가 매일 필요한 비용을 30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60세에 은퇴를 한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90세까지 넘게 삽니다. 실제로. 네. 네. 요 앞에 이제 우리 지금 몇 살이라고 하셨죠? 24살이랬습니까? 22입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최소한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근데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 은퇴 후의 필요 자금이 이렇습니다. 30년 해가지고 10억 1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한 거죠. 예. 이거는 엄청 간단한 건데 엄청 간단한 산술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걸 계산을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이거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곱하기 두면 안 돼요. 네. 그럼 10억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60세가 되었을 때 내가 60세에 은퇴를 하면은 10억이 내 손에 있어야 저는 평균적인 삶을 살게 되겠죠. 예, 국내 연관하면서 그죠. 근데 이게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미래를 준비하는 거지. 이걸 생각을 못하면 미래를 준비 안 한다고 보면 되겠죠. 못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70세 은퇴한다. 70세까지 돈을 벌었다. 예. 생각을 해도 7억 2천이 있어야 되죠. 예. 7억 2천이 있어야 3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평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버는 수단 이렇게 얘기하면 돈 어떻게 벌 거예요? 돈 어떻게 벌 거예요? 하면은 대부분 뭘 얘기합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 생산직을 하든 관리직을 하든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회사를 다니는 거잖아요. 예. 회사를 다녀서 돈을 벌거나 이 사람은 김사원, 사원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영이 이름이 자영업자를 하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하잖아요. 대부분 맞죠? 그래서 회사 다니거나 자영업자 이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든 거죠. 제가 이 두 케이스를 예를 든 건데 어떻게 살아갈까? 김사원 씨 가족 같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위에 막 부장이 형이라 생각하렴이라는 거죠. 외동인 걸로 형이라 생각하면 아주 편하게 대하는 건데 편하게 대하면 어찌 됩니까? 바로 인사고가가 이제 C 뭐 이래 되면서 돈이 막 월급 잘리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보람을 주려고 이제 위에서는 그러니까 보람 따윈 됐으니까 야근 수당이나 주라. 어디서 개수작을 부리고 있냐. 제가 실제로 이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리 때 한참 바빴을 때 거의 30일 중에 29일을 출근하면서 밤 12시에 퇴근하고 새벽 5시에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5시, 6시 이후에는 야근이니까 야근을 올렸어요. 야근을 했다고. 저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전자결제를 올려요. 그럼 이제 승인을 해주잖아요. 위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메일이 딱 왔어요.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리지 말아지.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을 하되 결제를 올리지 마라. 그냥 무료 공사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못 올렸죠.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이런 게 회사 생활이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인사고과는 잘 받겠지. 쟤는 시킨 대로 잘했으니까 인사고과는 뭐 A 뭐 이렇게 받는 거죠. A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300만 원에 310만 원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 거죠. 꿈이 없었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꿈이라는 걸 꾸게 되었다. 퇴사라는 꿈을. 저는 거제도에 살고 있으니까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에 사람들 많이 보죠. 이걸 생각한 사람이 제 주위에는 50% 이상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디를 갈지를 결정 안 해서 그렇지 언제 퇴사하지 어디로 가지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회사원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승승장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아주 드물잖아요. 네, 드문 거죠. 자, 저는 대기업으로 잡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중견기업 이하로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최악으로 잡은 거예요.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차장쯤 이 정도가 보면 사실은 평균 연봉보다 높습니다. 대기업의 평균 연봉이라면은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800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균 연봉보다 제가 일부러 높게 잡으면 이 정도가 평균 연봉이다 잡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가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평균 연봉을 이 정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 6,665만 원에 월 수익수령이 얼마가 될까요? 연봉 한 6,600 된다 하면은 대부분 한 600만 원 버는가 보다 이렇게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500몇십만 원 버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대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형님들이 막 좋은 뭐 대기업 가면은 와 연봉 4천이라는 데는 우와 한 달에 300 넘게 버는 것 같다 이러는데 땡입니다. 이 정도 연봉 6,650이다 60이다 이러면 약 450만 원이 안 됩니다. 예. 이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 예. 이러면 연봉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연봉 1,000만 원 대충 600 몇십만 원도 받을 거예요. 연봉 1억, 연봉 1억, 연봉 1억이면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450만 원을 버는 거예요. Let's say 가정해 봅시다. 한 달에 45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저축을 한다 생각하는 거죠. 예.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죠? 결혼하기 전에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바로 저축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죠. 우리 무조건 최악으로 잡을 거니까 최악으로 잡아가지고 한 달에 저축을 100만 원 이상 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 그럼 1년에 1,200만 원 저축하죠. 20년 저축을 어떻게 됩니까? 2억 4천만 원 됩니다. 20년 저축을 합니다. 은퇴 후에 필요자금이 얼마? 10억. 그럼 회사를 다니면서 정년 퇴임할 때 일을 했어. 그러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30년을 다녀도 3억 넘게밖에 안 되잖아요. 10억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럼 결국은 회사를 나와가지고 뭘 다른 걸 또 하든지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정년 퇴임을 해서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연봉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제 직원으로 있는 분이 대우조선의 부장 출신이 있습니다. 대우조선 부장할 때는 연봉이 1억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받고 일하고 있거든요. 아주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임하면 무조건 연봉이 낮아져요. 그래도 힘들겠죠 또. 몸도 힘들고. 너무 우울합니까? 자영업자. 나자영. 이분 이제 회사를 나와가지고 회사를 나오면 퇴직금이 있죠. 퇴직금하고 이제 뭐 나름 좀 모아놓은 거 100만 원 저축 못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축을 좀 해서 모아놓은 걸로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는 거죠. 자영업을 시작하는 20대, 30대도 많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자영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시작하는 게 문제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 자영업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 자영업에 대한 책을 100권 이상은 읽어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영업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망하면 뭐라 합니까? 재수가 없었다. 시대를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책임인데. 2018년도에 소상공인 월 평균 순이익. 이걸 보면 사람들이 엄청 황당한 게 본인은 여기에 해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합쳐봐야 7.5%밖에 안 돼요. 대부분 이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야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월 평균 수익이 200만 원에 300만 원 미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엄청 많네요. 여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 그러면 자영업을 선택해가지고
스트레스는 더 받는데 월급 버는 돈은 회사원보다 적게 보내요. 실제로 조사를 뭐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자영업 하는 분들이 버는 돈하고 나이대별로 회사원이 버는 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원이 더 많이 법니다. 실제로. 그건 그냥 아주 그냥 객관적인 통계자료죠. 국내 자영업자 폐업 현황. 폐업률이 점점 늘어나죠. 폐업률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행복하지 않겠죠. 그럼 어쩌라고 가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10억 이상을 벌어놔야 미래가 되는데 어쩌란 말이고. 돈을 버는 수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입니다. employee, 봉급 생활자 또는 self-employed, 자영업자. 여기는 안 좋은 게 또 시간을 엄청 자기가 들여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다치도 안 돼, 내가. 다치면 안 됩니다. 그럼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는 다치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내가 출근 못하면 돈 못 버니까. 이런 거죠. 노 레버리지.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레버리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이겁니다. 사업가가 있고. 왜 모르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사업가가 없으니까. 사업가가 있고 투자자가 있어요. 사업가와 투자자는 우리 주위에 없어요.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노후 준비가 거의 어려운 거죠. 여기서만 가능한 거죠. 거의. 여기서 확률이 뭐 1% 노후 준비를 할 확률이 1% 있다. 그걸 믿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노후 준비할 확률이 99%가 있다. 그럼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노후 준비를. 이 1%를 믿고 하는 건 바보 아닌가요? 여기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투자자가 바로 될 수는 없어요. 바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이재용이 부대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사업가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상관없이 돈이 되는 거죠. 이게 사업자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해야 돼요. 자영업이 사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가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여기 나온 요 회사, 요 학교 나온 사람들. 요 학교 나온 이 학교를 나오면 되죠. 지금 이제 좀 공부해가지고 하버드대를 가면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좋은 인맥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 이런 회사를 우리가 만들면 돼요. 그럼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부터 좀 배웁시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는 이런 사람, 이런 분 지금 뭔가 좀 잘한 모습은 아닌데 이런 분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하면 되겠죠. 그럼 사업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어렵다.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어렵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아메이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일주가 같다. 일주.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면 퇴 뜯고잖아요.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아메 사업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메 사업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예.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근데 아메 사업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그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 이게 바로 아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창업자분들이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의 아들 중에 한 분, 덕디고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최근에 한국에 오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죠. 이 사업을 통해 여러분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아메 사업을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도구로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도구.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활용을 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아메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그 사람은 못 사는 게 너무 공평한 거죠. 열심히 안 하면 못 살아야지.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 대신에 열심히 하면 좋은 미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걸 약속한 거예요. 아메에서.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내가 아무리 대기업에서 열심히 막 일을 해봐야 결국은 부장되고 그냥 잘리고 끝나는 거예요. 네. 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집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하다 망하고, 이게 엄청 주변에 많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건 다르다. 아메에서. 아주 특수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 아메 창업자분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네. 아메 사업을 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게 말입니까? 아메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못하면 엄청 어려워요. 아메 회사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비전은 미래를 미리 가서 보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가서 보는 게 비전입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람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가 이 아메 회사의 비전이고, 창업자가 이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가서 보고 이걸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네. 이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한국에는 없는 부자, 네. 이분들이 살았던 그 시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분들이 벌었던 돈으로 이 시에 전부 다 건물을 기부해보자. 건물을 다 기부해가지고 이 시가 엄청 잘 살게 만들어버렸죠. 예. 그렇게 하는 부자는 한국에 있냐? 없다. 예. 한국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억만장자가 바로 아메의 창업자라는 겁니다. 비전 이거죠. 우리도 비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은 아메 사업을 하기 전과 한 후 better lives를 살고 있어요. 네. 살고 있습니다. 이미 비전을 이룬 거죠. 아메 회사는 이분이 누굽니까? 네. 합성이 아닙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네. 중국 아메 현사한테 와가지고 이분 실제 아메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메 사업을 했습니다. 네. 합성이 아니고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네. 그럼 사실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네. 미국의 대통령보다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네. 아메 사업이 뭐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뭘 그렇게 똑똑합니까? 맞죠? 네. 그럼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 네. 그럼 이거는, 네. 조지 부시 대통령 싫어하면 클린턴 대통령을 좋아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네. 맞죠?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 아메 행사에서 와서 이야기를 했죠. 네. 아메 사업이 이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유일한 아메리칸 네. 다른 어떤 좋은 단체에서도 못했던 NGO, 이런 좋은 단체에서도 못했던 일들을 아메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이 정말 좋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일본 합성이 아닙니다. 예. 일본 아메 행사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뭐 우리 이 사람보다 뭐 똑똑합니까? 예. 똑똑한 분도 있겠지만 예.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벌써 검증은. 예. 아메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 비겁하고 좀 뭐라 합니까? 자기 뭐 더 이상 더 이상 긴 말은 생략하겠다 이런 거죠. 창업 이념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에요. 창업 이념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 사업을 통해서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예. 대기업을 다니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잃어요.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예.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유를 잃었어요. 가족도 언제 볼지 애가 막 이제 한 살 두 살 태어났는데 뭐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가면 다 자고 있어. 예. 자고 있을 때도 나오고 또 제품을 45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지만 실제로는 다단계지만 그 회사들이 직접 생산하는 회사가 있냐? 없어요. 유일하게 아메이 회사만 450여 가지 플러스 200가지를 직접 생산합니다. 예. 이런 회사 없죠. 대기업에서 1000명 이상 석박사 R&D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어요. 예. 석박사 R&D를 1000명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걸로도 벌써 끝난 거예요. 예.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대기업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유일한. 유기농 농장, 우리 집 앞에 있는 텃밭 이런 거 말고요. 예. 뭐 어디 뭐 한 100평 하고 있다 이거 말고 예. 트랙터로 달리면 끝에서 끝까지 3시간 걸리는 그 농장 3시간 걸리는 그 농장을 4개를 가지고 있어요. 4개를 가지고 있는 그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비타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유일하지 않은 데서 나온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만 봐도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한다는 말은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책임을 지겠다. 예. 그래서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할 수 있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회사죠. 예. 이거를 하는 회사는 없죠. 지금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100% 하자 보증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100% 품질 보증 이런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100% 만족 보증입니다. 제품을 샀는데 내가 치약을 샀는데 치약을 막 쓰다가 치약을 막 쓰다가 갑자기 내가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정신병이 와가지고 내 잘못. 네. 내가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치약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네. 이거 반품하겠습니다. 가잖아요. 반품에. 그럼 반품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치약을 썼다니까 내가 썼어요. 반을 치약 반 쓰다 갖다 준 건데 내가 갑자기 공황장애 와가지고 그래 갖다 줬다는 거죠. 네. 근데 반품을 해주죠. 원래 샀던 그 가격으로 주죠. 난 반을 썼는데 원래 샀던 그 가격으로 주죠. 그게 100% 만족 보증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하는 회사죠. 끝난 거 아니에요 벌써? 네. ESG 요즘 엄청 많이 들리는 말인데 ESG를 뭐 당연히 아메이는 상을 받아야 돼요. 네. 제품을 만들 때 창업자분이 뭘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까? 환경과 인간에 해가 되는 제품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 이걸 철학으로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1959년부터 1959년 우리나라 뭐했지? 6.25가 끝났어요. 6.25가 막 끝나가지고 이런 시절에 벌써 아메리카는 환경과 인간의 해가 되는 건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ESG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나머지 회사들은 제가 아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ESG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레포트만 제출한 거예요. 네. 뭐 어떤 레포트를 제출하죠? 우리는 2025년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제출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네. 그거 가지고 상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아메이는 그거하고 결이 다르잖아. 원래 해왔잖아요. 59년부터 원래 해왔잖아요. 네. 여기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죠. 우리가 ESG를 조금 안다면. 네. 여기에 애텀이 있습니까? 그래. 제품이 너무 설명할 게 많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정우 리더님 말씀하셨던 WX죠. 대표적인 우리의 비타민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거는 카탈로그에 있는 활자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적혀 있는 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네. 카탈로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잘못 적으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수많은 우리 주변에 이상한 애들이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물고 뜯고 고소하고 난리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땅 비교가 불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DNA 손상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DNA 손상을 줄인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DNA 손상을 줄인다는 게 다른 말로 뭐게? DNA가 뭐지? 이걸 DNA는 어디에 속해 있지? 세포가 손상되면 뭐지? 암이죠. 그걸 줄인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뭐가 되지 않을까요? 좀 강심장이 아니라면 뉴트리라이트 연구원 중에 한국 연구원이에요. 이분이 소영준 교수라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은 부산대 교수님이 아니에요. 서울대 교수, SNU,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암 예방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있죠. 많이 보던 내용 있죠. DNA 손상 및 세포 사멸 유도 기전에 관한 방법. 이런 이분이 이제 암 연구를 하는 대표적인 연구. 아티스트리는 세계 프리미엄 탑5입니다. 이상한 올리브영 이런 데서 파는 말고 프리미엄 최소한 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서 세계 탑5입니다. 이게 탑5고 이분은 어느 대학 교수일까요? 부경대 교수가 아닙니다.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아티스트리 한국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중에서 이제 한국분. 벌써 이 정도만 해도 이 제품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만 봐도 이걸 타고 싶지 않을까요? 잠이 오고. 이분이 원래 비만이고 막 이러면 이제 잠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바뀌었죠. 엄청 생기는 얼굴로 곧 막 뛰어나갈 것 같은 그런 얼굴로 바뀌었죠. 이걸로 온리 이겁니다. 딴 걸 막 안 했어요. 막 여러 가지 막 살 지방 제거 수술하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L400으로 벌써 엄청난 지금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이 합성이 아니거든요. 이것만 보고 그냥 구입을 하면 되겠죠. 정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진짜 70% 이상의 정수기들이 다 무슨 정수기입니까? 역삼투압 정수기죠.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산성화가 되는 거지.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 스프링은 그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NSF 인증을 뭘 받았냐? 대부분 요걸 받았어요. 요거 하나 받고 정수기들이 요거 하나 받고 엄청 잘하고 우리는 NSF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맛, 냄새 요런 거 안 나는 인증 이걸 받았다는 거. 좋아가지고 막 이게 막 자랑하고 뭘 NSF 인증 중에 뭘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뭘 받았냐?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없애주냐? 이런 인증을 받은 정수기가 있냐? 없잖아요. 그럼 이런 인증을 받은 정수기 쓰는 게 좋을까? 이런 인증을 안 받은 정수기 쓰는 게 좋을까?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남조류에서 나온 독조, 이거 발암물질인데 이 발암물질을 걸러주는 정수기를 쓰는 게 좋을까? 못 걸러주는 정수기를 쓰는 게 좋을까? 우리는 낙동강에 살고 있는데 요즘 우리는 안 해서 그렇지 마약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20대도 정말 많죠. 너무 구하기 쉬우니까. 그 마약을 쓰면 마약을 자기가 하고 나서 남았어 마약이. 남았으면 그 마약을 들고 약국에 가지고 요 마약이 좀 남았습니다. 이걸 갖다 줍니까? 아니면 그냥 버릴까요? 당연히 그냥 버리죠. 그 하수에 다 이렇게 우리 수돗물에 다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를 걸러주는 정수기, 그걸 걸러주는 정수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걸러주는 정수기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안 걸러주는 정수기를 쓰는 게 좋을까요? 예.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면 되겠죠. 공기청정기인데 아까 김정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알러지 육회입니다. 예. 알러지 육회,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만들었다? 정말 좋게 만들었어. 공기청정기를 정말 좋게 만들면 알러지 UK의 인증을 받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이게 가장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LG LG 이야기가 되겠죠. 모르겠다. LG 이 정수기, 이 공기청정기, 예. 이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나서 당연히 여기에 검증을 받으려고 갔겠죠. 예. 그래서 검증을 받았어요. 뭘 불러주냐? 검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는 이거 알려줄게해서 검증 받았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겠죠. 근데 뭘 걸어줘요? 연기, 진먼지, 꽃가루 이런 거죠. 네. 대충 코털로 걸러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 걸러줍니다라는 검증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럼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을 검증받으면 좋겠죠. 이거 코베이커잖아요. 네. 많이 보이던데 모양 예쁘다고. 모양 예쁜지 모르겠지만 뭐 예쁘대요. 예뻐가지고 이것도 받았죠. 뭐 똑같아요. 예, 이거를 걸러준다고 검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좋다고 이거 딱 집붙이고 막 우리 영국 알러지 재단에 검증을 받았습니다. 예, 요 정도 받아가지고. 예. 자, 지금 두 가지 본거하고 내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에모스페스카이 검증만 이게 이 스크롤 압박이 되대요. 스크롤 압박이 막 내리다 보면 더 안 내려가가지고 이거 제가 끊어가지고 이게 한 건데, 예. 이걸 다 걸러주는 거죠. 예. 그냥 하면서 이걸 걸러줍니다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검증을 받는 겁니다. 예.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를 사는 게 좋겠어요? 안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를 사는 게 좋겠어요? 걸러주는 거. 그걸로 끝난 거죠. 예. 근데 자꾸 이 모양이 예쁘다고 이걸 사더라고요. 코털도 걸러주는 건데. 퀸, 풍미를 지키는, 영양소를 지키는, 열을 지키는, 원칙을 지키는, 디테일을 지키는 이런 퀸, 예. 이런 냄비를 사야 되겠죠. 예. 풍미를 안 지키는, 영양소를 안 지키는 냄비를 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제품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최근에 리플렉스 1699 이런 발 마사지 하는 기계는 많겠지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기계는 없다. 예.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쓰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이 아이템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예.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개만 가지고도 대박입니다. 사업 아이템으로는. 네. 그런 걸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아메이 사업을 이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거냐? 기존에 소비자가 원래는 할 수 없었어요. 광고 유통은 원래 대기업이 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 여기서 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광고 유통을 대기업이 다 가져가려 했죠. 근데 그거를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한 사업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 자꾸 나는
광고하고 유통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 원래 못했어. 예. 원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예. 대기업은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집 아줌마 307호 아줌마 안 하려고 해도 예. 대기업은 다 하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소비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게 가장 공평하냐? 가장 공평하냐? 당연히 광고 유통을 가장 많이 한 소비자가 수익이 많아져 공평한 거죠. 예. 근데 이거 말고 그냥 먼저 가입한 사람이 무조건 돈을 많이 가져간다. 이거는 불공평한 거죠. 예. 근데 불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죠. 먼저 회사 들어온 사람이 돈 많이 가져가는데 일은 내보다 운동하는데 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공평한 사업을 해보자 이거죠. WS가 88,000입니다. 여기에는 PV하고 BV라는 점수가 있어요. 예. 이 점수 이걸 보고 야 이거 원래 46,000짜리 나한테 88,000 파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PV라는 거는 각 제품에 부여한 점수로 자격과 보너스 레벨을 결정하는 수치입니다. 예. 레벨을 결정하는 수치 자격과 BV는 다 결정하고 난 레벨 결정된 다음에 돈으로 돌려줄 때 보너스 금액으로 BV라는 보너스 금액으로 돌려주는 거죠. 예. 그게 PV와 BV입니다. 가격은 88,000원입니다. 예. 자꾸 요거를 가격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매달 이런 PV로 보너스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 보너스 자격을 계산하는 겁니다. 매달 카운팅을 해요. 그리고 그룹 볼륨을 잡아요. 그룹 볼륨. 이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봅시다. 그래서 20만 PV가 안 되면 그 그룹에는 돈을 안 줘요. 예, 캐시백이 없어요. 이건 왜냐면 규칙이기 때문에 예, 자꾸 이 규칙을 깨려면 안 되고 본인이 혼자서 20만 PV가 넘어야 3%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60만 PV가 넘었다 한 그룹이 그럼 6% 주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제 스폰서한테 이 사업을 소개받아가지고 예. 제 스폰서가 20만을 사용을 했어요. WX를 사고 치약을 사고 이렇게 해서 20만 PV를 한 거죠. 이번 달에 저도 똑같이 20만 PV를 한 거죠. 저는 친구 2명한테 네 암을 예방하는 비타민 하나 먹어볼래? 먹기 싫어 말고 이랬는데 뭐가지? 이러면서 먹죠. 그래서 20만 PV, 20만 PV를 친구가 한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이 20만 PV를 해가지고 다음 달에 누가 캐시백을 제일 많이 받아야 공평한 건가? 이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회사는 가장 하위에 있는 사람부터 딱 챙겨줍니다. 예. 딱 말 안 나오게. 예. 그래서 가장 하위에 20만 PV를 했죠. 그럼 3% 6,000원입니다. 이분도 똑같이 20만 PV이기 때문에 6,000원 돌려받는 거죠. AB는 6,000원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룹 PV를 잡아준다 했죠. 그래서 내 그룹은 20, 20에서 60만입니다. 60만은 6%를 캐시를 받아요. 그래서 6% 36,000원이 이 그룹에 돌아가는 거죠. 36,000원이 이 그룹에. 근데 A도 6,000원을 이미 가져갔고 B도 6,000원을 이미 가져갔어요. 총 12,000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제가 가져가거든요. 돈이 남았어. 얼마 남았냐? 24,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24,000원을 가져갔죠. 그러면 제 스폰서님은 저보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10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네. 저는 10년 뒤에 가입한 거죠. 제 스폰서님 그룹은 20, 80만은 요게 안 되기 때문에 6%입니다. 6%는 48,000. 이 그룹이 48,000을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 그룹이 벌써 얼마를 가져갔죠? 36,000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있으면 가져간댔죠. 나머지가 있죠. 얼마? 12,000원. 결국은 스폰서님 12,000원, 나 24,000원, AB는 6,000원. 누가 제일 많이 캐시백 받았죠? 내가 많이 받았죠. 저는 스폰서님보다 10년 늦게 가입했는데 내가 제일 많이 받았죠. 왜? 스폰서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하고 유통을 하는 걸 했잖아요. 광고 유통을 스폰서님은 한 번 했죠. 저는 광고 유통을 2번 했죠.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아가는 게 공평한 거죠. 이게 공평한 거지.
이 사람이 먼저 가입했다고 이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건 불공평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수입니다. 이 마케팅이 에디슨 상을 받았습니다. 네. 에디슨 상이 엄청난 건데 에디슨 상을 받았어요. 에디슨 상을 받은 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은 뭐 스티브 잡스도 있고 그죠? 앨런 머스크도 있고 있죠. 근데 한참 전에 93년도에 제이 베넨델과 리치 디보스가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평한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한국 어미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사업이 가장 유리하냐 이거를 제시해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레그를 3% 먼저 만들어 봐라. 막 가입시켜가지고 섭스메에서 가입시켜가지고 여기서 막 8, 9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관리하지 말고 먼저 세레그를 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유리하다. 여태까지 해보니까. 예. 그래서 세레그 3% 만들면 제가 9%가 되면서 수익이 약 15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선물도 받고. 이 정도 9% 내가 사업을 마음먹고 해가지고 9% 가는 것까지는 1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 뭐 1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2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예. 하위를 제대로 제가 키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 나가서 하위가 6%가 되고 제가 15%가 되게 만들면 수익이 약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데 15%까지 가는데 1년이 걸립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제대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시작하면은 몇 개월 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요게 6%또 키울 수 있겠죠. 이분이 또 15%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00만 점, 그때부터 1000만 점 넘기는 건데 이거를 12달 계속 하게 되면 파운더스 P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익이 약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할 수가 있어요. 파운더스 PT는 한 10년 만에 가는 거냐? 아닙니다. 네. 1, 2년 안에 갈 수 있는 게 파운더스 PT거든요. 이분도 똑같이 파운더스 PT를 만들 수가 있겠죠. 제가 했던 걸 그대로 가르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1억 원이 넘는 연수익이 돼요. 이게 한 해만 1억 원이 넘고 끝나냐? 이 암의 수익이 정말 대단한 거는 한 해만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단한 거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매년 이 수익이 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연금과 같은 수익이. 저한테 사업 설명해주고 사업을 같이 하신 분은 두레그만 해가지고 사파이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세 레그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메랄드 될 수도 있고 제 하위의 파트너는 6레그를 키워가지고 다이아몬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이아몬드 되면 이건 1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네.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내가 원래 오랄비 치약을 쓰던 사람인데 아메이 치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을. 내가 100억이 있는데 그 100억 내가 쓸 수가 없어. 1억씩 내 지인한테 나눠줘야 돼. 그걸 나눠줄 수 있을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 나눠주는 사람은 좀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내가 이거 1억을 왜 주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아메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없던 소비자 권리를 찾고 싶은가? 찾기 싫은 사람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찾고 싶은 사람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넌 꿈이 뭐니? 뭐?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이야? 작정이란 게 계획이란 게 너한테 있긴 하니? 있으면 그게 궁금하기는 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또 잘난 척하면서 나 밟으려고 그냥 앞에 하는 말이지 서른처럼. 이 서른은 들을 땐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기분이 참 들어볼까? 그거 알아? 아, 알겠지.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말인데 모를 리가 있겠어? 발레가 계속 하고 싶긴 해? 그럼 하기 싫은데 내가 미쳤다고 맨날 오디션 보러 다니냐? 근데 왜 떨어져? 왜 한 번도 안 붙어? 어지간하면 한 군데라도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나라 발레단이 수백 수천 개나 되는 줄 알아? 연습은 하니? 죽도록 하는 거야? 당연하지! 근데 네 발은 왜 그렇게 깨끗하고 이뻐? 뭐라고? 발레하는 사람들 발은 발톱이 수십 번이나 빠지고 뼈가 이리저리 튀어나 사람 발로도 짐승발로도 안 보이던데 네 발은 왜 평생 한 번도 물집 안 잡혀본 발 같아? 연습 안 하지? 썩 그렇게 발레 가고 싶은 것도 아니지? 꿈 같은 거 없는 거지? 작전도 계획도 없지? 아무 생각 없지? 아무 생각 없다고 말해. 그럼 네 재미없는 인생 카드나 긁고 다니면서 푸는 불쌍한 애다 이해하고 태초를 부러뜨리든지 감춰버리든지 도와줄 테니까. 말 다 했어? 내 앞에서 울지 마. 짜증나. 이 영상을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제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아무리 사업을 성공을 하고 싶냐? 그래서 꿈을 이루고 싶냐? 근데 그렇게 살고 있냐? 사업 설명 그렇게 하냐? 소비자 관리 그렇게 하냐? 책을 그렇게 읽고 영상을 그렇게 읽고 이퀄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자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삿포로 가고 지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